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를 연결하는 R&D랩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기술주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3개의 핵심 기업을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바로 온코닉 테라퓨틱스, 제테마, 그리고 마크로젠입니다. 이들 기업은 2025년을 기점으로 신약 개발, 미용 바이오, 정밀의학 유전체 기술이라는 각기 다른 전략과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임상 진전, 글로벌 진출, 기술 수출, 그리고 상장 이슈까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의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위암 치료 신약 오니바이드의 적응증 확대와 해외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며 제테마는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 신제품 임상과 글로벌 미용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고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 기반 정밀 의료 플랫폼 고도화와 함께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확장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 기업들의 기술적 차별성, 2025년 사업 추진 성과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주식 이슈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기술주의 다음 기회를 찾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R&D랩에서 온코닉 테라퓨틱스와 JPI-547이 가진 기술적 강점과 투자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항암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올라파리바, GSK의 제줄라 같은 PARP 저해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은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에 국한된 효과가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JPI-547은 PARP와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며 내성을 가진 환자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PARP 저해제의 적응증 확대와 매출 증가로 최근 주가가 안정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PI-547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비슷한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DNA 손상 반응을 기반으로 한 암 치료 연구가 활발합니다. 특히 JPI-547은 DDR 기전과 면역 활성화를 조합해 고형암 치료에서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비소세포 폐암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390억 달러에 달합니다. JPI-547은 병용 투여와 적응증 확대를 통해 이러한 시장에서 고유한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성공으로 안정적 매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JPI-547이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성과를 낸다면 주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혁신 신약 JPI-547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항암제 개발 분야에서 국내외 선두 기업들은 PARP 저해제 기술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PARP 저해제인 올라파린을 개발하여 난소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에서 탁월한 치료 효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올라파립은 DNA 손상 복구 경로 중 하나인 단일 가닥 절단 복구를 방해함으로써 종양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올라파립을 통해 다양한 암종에서 적응증 확대를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GSK 역시 PARP 저해제인 니라파립을 통해 항암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니라파립은 BRCA 돌연변이 유무에 관계없이 고형암을 대상으로 치료 범위를 넓히는 데 성공하였으며 특히 난소암 유지요법에서 확고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두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BRCA 유전자 돌연변이 또는 HRD가 있는 암 환자군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나 BRCA 돌연변이가 없는 일반 고형암 환자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효과를 보이는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JPI-547은 기존의 PARP 저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키라제 저해 기전을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JPI-547은 PARP 1위를 저해함으로써 DNA 수선 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탄키라제를 억제하여 윈트-베타 카테닌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종양 미세 환경을 조절하고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다방면에서 억제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탄키라제 억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종양 주위 면역세포의 활성에도 영향을 주어 기존 PARP 저해제 대비 면역 항암 효과를 병행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전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기존 올라파립, 니라파립이 미치지 못했던 BBRCA 변이 고형암 또는 PARP 저항성 환자군에서도 효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JPI-547은 면역 억제제 또는 EGFR TK 억제제와의 병용 투여 전략을 통해 DNA 손상 축적과 면역 활성화를 동시에 극대화하는 치료법을 연구 중이며 이는 단독 요법으로는 얻기 힘든 종양 억제 시너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국내외 선두 기업들은 PARP 저해제 단독 기전으로 고형암 치료에 기여하고 있으나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JPI-547은 PARP와 탄키라제 이중 저해라는 독특한 기전을 통해 기존 한계를 보완하고 치료 타겟 범위를 확장하려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차별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항암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기업은 아스트라제네카와 GSK입니다. 이 두 기업은 각각 PARP 저해제라는 혁신적 항암 기술을 통해 안정적 매출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아스트라제네카는 PARP 저해제인 올라파립의 지속적인 매출 확대에 힘입어 2023년 연간 매출 약 3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5% 성장한 수치입니다. 올라파립은 DNA 손상 복구 경로를 타겟팅하여 특히 BRCA 돌연변이 또는 HRD 양성 환자에서 탁월한 치료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성과를 기반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주가 또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성장성이 확실한 제약 바이오 블루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는 올라파립의 적응증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난소암, 유방암, 전립선암을 넘어 췌장암, 비소세포폐암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신속 승인과 적응증 추가 허가를 받아내며 항암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R&D 및 상업적 성공이 아스트라제네카 주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GSK 역시 PARP 저해제인 니라파립을 통해 항암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니라파립은 특히 난소암 환자의 유지요법 치료에서 효과를 입증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였으며 GSK의 전체 항암제 부문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줄라 역시 DDR 경로를 타겟팅하는 PARP 저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HRD 음성 환자군까지 적응증을 확대하는 임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기존 BRCA 변이 환자에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 시장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GSK는 니라파립 외에도 면역 항암제 및 표적 항암제 개발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3에서 5년 동안 항암제 파이프라인 강화에 따른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주가에도 반영되어 2023년 이후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헬스케어 부문 투자 확대를 선언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스트라제네카와 GSK 모두 PARP 저해제의 단독 요법뿐 아니라 병용 투여 전략을 통해 시장 확장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라파립은 면역 관문 억제제나 항혈관 생성제와의 병용 투여를 통해 내성 문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고형암 환자군을 공략하는 임상시험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선두 기업들은 PARP 저해제 기반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 성장과 주가 상승을 동시에 이루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PARP 저해제 및 이중기전,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온코닉 테라퓨틱스에게도 긍정적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으며 JPI-547의 개발 및 상용화가 성공할 경우 비슷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 주요 대학들은 항암제 개발에 있어 DNA 손상 복구 경로 기반의 치료 전략과 면역세포 활성화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소세포폐암과 같은 고형암 분야에서는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성 발생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가 DDR 타겟 치료제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은 PARP 저해제를 통한 DNA 수선 억제뿐만 아니라 손상된 DNA 조각이 세포 외부로 노출되었을 때 선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CGAS 스팅 경로를 활성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항암 면역 반응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 기술로서 PARP 저해제 단독 효과를 넘어서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투여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DDR과 종양 미세 환경 조절을 동시에 겨냥하는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윈트 베타 카테닌 신호전달 경로를 타겟으로 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탄키라제 저해 기술과 직접 연결됩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탄키라제 억제를 통해 윈트 신호를 차단하면 종양 미세 환경이 변화하고 T세포 침투가 증가하여 항암 면역 반응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하버드 메더컬 스쿨이 DDR 기반 치료 전략을 심화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PARP 저해에 의해 유발되는 DNA 손상 축적이 어떻게 암세포 내에서 타입 I 인터페론 반응을 유도하는지 규명하고 있으며 이 기전을 활용해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DNA 복구 억제에서 벗어나 암세포 사멸과 면역 활성화를 동시에 유도하는 복합 기전 신약 개발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MD 앤더선 캔서 센터는 올라파립 및 니라파립과 같은 기존 PARP 저해제의 내성을 보이는 암종을 대상으로 탄키라제 억제 재화의 병용 투여 전략을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윈트베타 카테닌 신호전달 억제가 내성 세포주에서 DNA 손상 반응을 복원하고 암세포의 사멸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탄키라제 저해제와 PARP 저해제를 병용하는 임상시험 초기 단계도 착수하고 있어 고형암 시장에서 새로운 치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DDR 기반 치료제와 탄키라제 저해제 기술은 단독 효과를 넘어 병용치료 전략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의 방향성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외 주요 대학들은 DDR 억제 면역 활성화 종양 미세 환경 개선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통합하는 차세대 항암 전략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JPI-547의 핵심 기술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연구 트렌드는 JPI-547의 기술적 가치를 뒷받침해줄 과학적 기반이 되며 향후 신약 승인 및 시장 진입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글로벌 항암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DNA 손상 복구 기반의 치료제와 면역세포 활성화를 결합한 전략이 새로운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에서 PARP 저해제는 이미 고형암 분야의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10년간 더욱 다양한 적응증으로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항암제 시장 규모는 약 2천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중 PARP 저해제 시장은 약 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비소세포 폐암을 포함한 고형암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8에서 1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유전자 돌연 변이와 복잡한 종양 미세 환경을 타겟팅할 수 있는 복합 기전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기존 PARP 저해제 단독 기전은 한계에 직면해 있는 반면 이중 기전 접근법은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키라제 저해는 기존 PARP 저해제가 미처 공략하지 못했던 윈트베타 카테닌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뿐만 아니라 종양 미세 환경 내 면역세포 활성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GSK와 같은 대형 제약사들이 PARP 저해제를 중심으로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은 적응증 확대와 병용요법 전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키라제를 동시에 저해하는 혁신적 기전을 확보한 제품은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JPI-547은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블루오션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JPI-547은 PARP12 억제 탄키라제 억제라는 복합 작용 메커니즘을 통해 단순히 DNA 수선 방해를 넘어 암세포 사멸 촉진, 종양 면역 미세 환경 조성, 내성 극복이라는 세 가지 치료축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치료제 대비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차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소세포 폐암은 세계적으로 매년 230만 건 이상 신규 진단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 면역 항암제 및 표적 항암제에 불응하거나 재발하는 환자군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복합 기전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미충족 수요를 고려할 때 JPI-547은 비소세포 폐암뿐만 아니라 난소암, 췌장암, 위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적응증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항암제 시장은 이제 단일 타겟 치료에서 벗어나 다중 기전 기반 복합 치료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DDR 기반 신약과 면역 조절 기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JPI-547은 이러한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정확히 부합하는 이중저해 신약 후보물질로서 향후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JPI-547의 임상 성공 여부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은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기업 가치 상승과 주가 모멘텀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주가 전망은 현재 개발 중인 혁신 신약 JPI-547의 임상 성공 여부와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자큐보정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이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요인은 바로 항암 신약 JPI-547의 임상 개발 성공과 글로벌 진출 성과가 될 것입니다.
JPI 547은 PARP12 저해와 탄키라제 저해라는 이중기전을 통해 기존 항암제의 한계였던 DNA 손상 복구 억제 한정 치료를 넘어 종양 미세 환경 조절과 면역세포 활성화까지 동시에 겨냥하는 혁신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항암제 시장은 기존의 단일 기전 항암제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복잡한 유전자 변이와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 타겟 복합 기전 치료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JPI 547의 개발 방향은 투자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JPI 547이 타겟으로 하는 비소세포 폐암은 세계적으로 매년 230만 명 이상이 새롭게 진단되는 최대 규모의 고형암 시장이며 기존 면역 항암제나 EGFR TKI 저해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군에서도 여전히 높은 미충족 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경우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신약 매출을 통해 기업 가치가 대폭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으로 JPI 547의 병용 투여 전략은 면역 관문 억제제나 EGFR TKI 치료제와의 조합을 통해 기존 치료법 대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글로벌 빅파마와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 가능성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제약사와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된다면 이는 곧바로 주가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상 단계별 주요 마일스톤 도달 시마다 시장 기대감이 반영되어 주가에 긍정적인 이벤트 드리븐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글로벌 항암제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까지 끌어올 수 있어 주가 리레이팅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자큐보정 판매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점진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JPI 547의 임상 성공과 글로벌 시장 진출 여부에 따라 대규모 주가 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핵심 기술인 PARP 탄키라제 이중 억제 전략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분명히 갖추고 있어 성공 시 기업 가치의 비약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입니다. 오늘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노크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 제테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테마는 의미 있는 숫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매출 587억 원, 전년 대비 17% 이상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26억 원, 무려 91%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순손실 22억 원이 있었지만 전년보다 80% 이상 감소하며 흑자 전환이 눈앞입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매출 확대의 결과가 아닙니다. 제품군을 확대하고 해외 수출을 다변화하고 무엇보다 기술 기반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전략적 결과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제테마더 톡신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미용 시장을 넘어 치료용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태국 파트너사와 5년간 4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JTEMA USA도 설립했습니다. 자, 이제 핵심 기술 이야기를 해볼까요? 2025년 제테마가 가장 집중하는 키워드는 단연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 즉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보톡스 신약 개발입니다. 기존의 보톡스는 보통 3에서 4개월이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제테마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톡신 제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새롭다기보다 기존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보셔야 합니다. 기술의 핵심은 전달 방식입니다. 하이드로겔이나 마이크로비드 같은 바이오 소재에 톡신을 넣고 그 안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설계하는 것, 이걸 약물 전달 시스템,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시술 횟수가 줄어들고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겁니다. 현재 제테마는 하이드로겔의 안정성, 주사 가능성, 흡수 속도 등을 평가하고 있고 곧 비임상 단계를 마치고 임상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 대체 효과, 해외 시장에서의 라이센싱 수익 기대까지 전방위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제테마는 재무 구조를 정비하며 체력을 키웠고 2025년에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 고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은 아주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 기술이 성공할 경우 제테마의 기술 가치는 완전히 다른 눈높이에서 재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테마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특별하고 흥미로운 의약품 개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 즉 장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툴리눔 톡신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근육을 마비시키는 특성을 활용해 미용시술이나 근육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단백질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보톡스는 3에서 4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다가 다시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 연구자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 즉 더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보톡스 의약품 개발입니다. 자, 이제 국내외 기업들이 이 기술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얼러간, 지금은 에브비에 인수되었죠. 이 회사는 전통적으로 보톡스 시장의 1위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기술의 강점은 정제된 단백질 구조와 고안정성 제형, 즉 단백질을 오랫동안 변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기술입니다. 또 이들은 효과가 더 오래가는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기 위해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입센은 디스포트라는 브랜드로 유명하죠. 이 기업은 신경계 질환에서 보툴리눔 톡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입센은 특히 복합체 구조 최적화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톡신이 몸에서 빠르게 사라지지 않도록 지지체 역할을 하는 물질과 결합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국내를 볼까요? 메디톡스, 휴젤, 제테마가 대표적인 보툴리눔 톡신 기업입니다. 특히 제테마는 최근 장기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을 위한 제형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은 바로 하이드로겔과 마이크로비드입니다. 하이드로겔이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젤 형태의 물질로 여기에 보툴리눔 톡신을 넣으면 천천히 톡신이 방출되면서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비드는 아주 작은 구슬 형태의 전달체로 이 안에 톡신을 넣으면 서서히 몸에 흡수되어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기업들은 고정된 단백질 자체보다는 그 단백질을 어떻게 오래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제형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기술 개발이 실제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엘러전을 인수한 에브비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비는 보툴리눔 톡신뿐 아니라 면역치료제 휴미라로도 유명하죠. 보톡스 제품군의 안정적 매출은 주가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 지속형 톡신에 대한 임상 진입 소식이 주가 상승의 기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은 입선입니다. 디스포트의 글로벌 적응증 확대와 함께 장기 지속형 톡신 제형에 대한 연구 진행이 알려지면서 52주 최고가 경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입선은 주로 유럽 중심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제품 라인업 다각화에 따른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매출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신 요소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3개월 주기 제품이 1년에 한 번만 시술해도 되는 형태로 바뀐다면 고객 충성도도 높아지고 마케팅 비용도 줄어들고 기업의 수익성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진화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 말고도 대학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의 대학들을 살펴보면 MIT와 하버드 의대는 지속 방출형 약물 전달 기술에 있어 세계적 선도 기관입니다. 특히 PLGA라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해 약물이 일정 기간에 걸쳐 천천히 방출되도록 제어하는 기술을 심도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PLGA는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고 약물 전달에 매우 적합한 바이오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약학대학과 카이스트 생명과학과가 중심이 되어 하이드로겔을 활용한 장기 지속형 톡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에서는 제타 전위를 조절해서 톡신과 전달체 사이의 결합력을 최적화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타 전위라는 건 간단히 말해 분자들이 서로 얼마나 강하게 붙을 수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국내외 대학들은 단백질을 보호하면서 일정하게 약효가 방출되도록 하는 제형화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이 왜 중요한가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글로벌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약 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장기 지속형 제형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전체 시장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3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1년에 한 번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병원 방문 횟수는 줄고 비용은 효율적으로 관리되며 제품 브랜드 충성도는 높아집니다. 이런 구조 변화는 단순한 제품의 교체가 아닌 산업 전체의 공급망 구조와 마케팅 구조를 바꾸는 효과를 줍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은 앞다투어 이 기술에 뛰어들고 있으며 국산화 기술 개발이 성공할 경우 수입 대체 효과뿐 아니라 수출 성장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주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언제나 미래의 현금 흐름 가능성입니다.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은 단순히 신약 하나의 개발이 아니라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파괴적 기술입니다. 이런 신약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임상 진입 시점, 특허 등록 여부, FDA 승인, 기술 수출 여부, 이 네 가지 이벤트가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트리거입니다. 따라서 만약 국내 기업들이 이 기술에서 앞서 나간다면, 그리고 글로벌 라이센싱 계약이나 해외 진출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주가 대비 수배 이상 가치 상승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반대로 임상 실패나 경쟁사의 특허 선점, 시장 출시 지연이 발생한다면 기술주 특성상 주가의 하방 리스크도 큽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이 높은 기술 분야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 경쟁과 투자 기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술이 단지 미용의 혁신이 아니라 제약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R&D랩에서 당뇨병과 관련된 유전체 정보를 생산하는 기술, 그리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연구 동향, 글로벌 시장 전망에 대해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당뇨병, 이제는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유전체 분석 기술인데요. 특히 한국인을 위한 맞춤형 유전체 정보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닙니다. 한국인칩 버전 2.0이라는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이 어떻게 당뇨병 예측과 정밀의료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기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도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국내 기업 마크로젠은 한국인을 위한 고정밀 유전체 칩을 바탕으로 2만 명 이상의 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루미나와 서모 피셔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대량 시퀀싱과 AI 기반 분석 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죠. 마크로젠은 이들과 어떻게 경쟁하고 있을까요? 또한 해외 선두 기업의 주가는 유전체 정밀의료 확대 기대감에 따라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아직 저평가된 상황에서 투자 기회를 노릴 수 있을까요? 국내외 대학의 연구 동향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MIT, 하버드 등은 유전체를 기반으로 한 질병 예측 알고리즘, 맞춤형 치료 기술을 활발히 개발 중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2028년까지 연평균 12%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며 아시아 시장은 그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크로젠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력과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한 마크로젠의 주가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성장 가능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글로벌 진출 및 AI 기술 확보 여부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전체 기술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투자와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정확도 99.5% 이상, 재현율 99.5% 이상이라는 수치를 달성하며 정밀의료 시장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과의 정면 승부를 준비 중인 차세대 기술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루미나, 서모 피셔 같은 기업들이 대량 시퀀싱 기술과 AI 기반 분석 기술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마크로젠은 한국인 유전체에 특화된 데이터와 검증된 품질로 국내 연구와 의료 현장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전체 분석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1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마크로젠은 어떤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까요? 그리고 마크로젠의 주가. 아직은 글로벌 기업 대비 저평가되어 있지만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수주,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 고도화, AI 기반 유전자 상담 서비스 도입 등은 분명한 성장의 신호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핵심 기술과 회사의 잠재력을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보세요. 먼저 유전체란 뭘까요? 유전체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 DNA 전체를 말해요. 이 유전체 안에는 머리색, 키, 그리고 질병에 걸릴 확률 같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이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서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걸 정밀의료라고 해요. 자, 그런 정밀의료에 필요한 게 바로 유전체 칩입니다. 유전체 칩은 마치 스캐너처럼 수많은 유전자 정보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기술이에요. 한국에서는 한국인칩 버전이 0이라는 최신 유전체 칩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 칩은 특히 한국인에게 특화된 유전자 정보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무려 2만 명 분량의 유전체 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바로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은 한국에서 유전체 분석으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마크로젠은 펜제노미 X라는 플랫폼을 써서 데이터의 정확도를 99.5% 이상으로 높였다고 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예요. 다시 말해 거의 틀리지 않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에는 이 분야의 강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루미나라는 회사는 최신 기기인 노바식 X를 만들어서 아주 많은 유전체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분석할 수 있게 했어요. 또 다른 기업 서모피셔는 진단용 유전체 분석 기술을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만 본다면 마크로젠은 한국인에게 특화된 분석에서 우위, 해외 기업은 대량 고속 분석에서 강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의 주식, 즉 기업 가치 변화는 어떨까요? 일루미나는 최근 신제품이 기대를 모으면서 주가가 6개월 동안 12% 정도 올랐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모피셔는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진단 시장에서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요. 마크로젠은 아직 해외 시장에서는 덜 알려졌지만 한국 정부의 유전체 연구 지원 확대와 함께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마크로젠은 아직 저평가된 기업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좌우할 거예요. 이번엔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연세대학교 같은 국내 대학에서는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서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질병을 예측하거나 개인 맞춤형 치료 방법을 찾는 연구가 활발해요. 또한 마크로젠과 협력해서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활발하답니다. 예를 들어 MIT와 하버드 대학교의 브로드 인스터투트에서는 유전체를 편집하는 기술, 즉 크리스피알 기술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AI를 이용해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고 암을 미리 예측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는 펜제노미 X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299개의 샘플을 정확히 검증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이런 연구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유전체 분석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2023년에 이 시장의 크기는 약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2028년까지 매년 12%씩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건 아주 빠른 성장입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이 있는 아시아 시장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거라고 하네요. 일루미나는 전 세계 유전체 분석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되죠. 서모피셔도 진단 분야에서 아주 강력해요. 마크로젠은 한국 시장에서는 강하지만 앞으로 해외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단순히 유전체만 분석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결합되어야 더 경쟁력이 생겨요. 이 부분은 아직 마크로젠이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마크로젠의 주가 전망을 말씀드릴게요. 마크로젠은 1997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건강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초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연구 분석 서비스, 임상 진단 및 치료, 퍼스널 헬스케어, 반려동물 유전자 분석 등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인 젠톡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크로젠은 전 세계 153개국에 걸쳐 1만 8천여 연구기관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등지의 법인과 지사를 설립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부상하며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크로젠의 이러한 노력은 정밀의학 생명공학 기업으로서 개인의 유전 정보를 활용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인 유전체 데이터의 대량 생산으로 인해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특히 해외 시장 진출과 AI 기반 분석 기술 확보가 중요해요. 현재는 해외 기업 대비 낮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만약 마크로젠이 해외 연구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거나 AI 기반 진단 기술을 확보한다면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차세대 한국인 유전체 칩과 마크로젠의 기술력, 주식 전망, 그리고 글로벌 시장 동향까지 다뤄봤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미래 투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